먼저 첫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임명 물음표, 정호영은 역시 물음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예상은 오늘 임명할 거다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임명이 안 됐는데 아마 오늘 할 걸로 분명히 됩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이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대순 비서관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지금 3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새로운 모습이죠. 대통령이 출근길마다 1층 로비에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앞서 보니까 이제 난처한 질문은 다른 질문 없죠. 답을 않고 가는데 무조건 답을 하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긴 합니다. 대충 저희가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한동훈 후보자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15일 날 검찰에 사직서를 내면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권력으로부터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검찰에 남아 할 일 끝까지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압박에도 사직하지 않고 검찰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직서를 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걸 봤고요. 오늘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거의 확실시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선철 교수님부터 먼저. 당연히 임명하겠죠.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임하는 후보자고 또한 특별히 민주당이 청문회 때 예. 결격 사유라든지 낙마 사유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임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정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이제 말씀드리기가 잘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에세이로 그냥 습작으로 몇 년에 걸쳐 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후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원고에 딱 4개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을 썼고 3개는 내지 않고 그중에 하나만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습작으로 그냥 2, 3년에 걸쳐서 썼던 내용이라고 한동훈 후보가 해명했는데 실제로는 하버드 대학교에 투고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에 출품을 할 목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중에 일부 원고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지금 표절까지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린 그 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안에 대응하는 한동훈 후보자의 말, 즉 공직자 후보자로서 모든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죠. 예. 그게 낙마 사유가 될 정도의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자꾸 그 흘러간 분,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연결지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논리가 너무 좁아요. 그 얘기하고 다르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 얘기는 예. 자꾸 조국 장관 자녀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얘기 끌고 나온 거고 아니요, 거기에 조국 후보자 대해서 거짓말하는 얘기라는 거지 조국 장관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좀 조국 전 드려요. 장관은 네. 거짓말 한두 번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그 연결고리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못 밝혔고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합리적이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별렀는데 실제 별렀던 것만큼의 아웃풋을 못 내놓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때문에 여론이 좀 바뀌었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민주당이 너무 이게 조국 프레임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비슷한데
드러난 결과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자녀는 불법이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7대 스펙이라는 게 모두 허위로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케이스는 일종의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학교에 보내서 보통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특별한 이 스펙을 쌓도록 했고, 그리고 저게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장차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긴 하나, 지금 뭐 불법이라고 확정할 만한 건 없어요. 뭐 표절하고 무슨 뭐 대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은 팩트가 구체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표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허락을 받았다, 저작권을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 대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란 상태예요. 흐지부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청문회 전례로 비춰봤을 때 이걸 가지고 낙마가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이 여당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청문회 하기 전부터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예.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정의당도 그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대통령의 아주 신복이었던 그런 법무부 장관을 앉혀서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없앴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를 축으로 한 일종의 검찰 통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반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반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일종의 답정너처럼 그 지명하는 순간에 후보자로 정해져 있던 문제여서 그냥 그 대통령은 임명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뭐 협치는 글쎄요, 한동훈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협치가 잘 될까요? 저는 뭐 별로 그 가능성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방향대로 가는 거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제 국회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는데 임명은 그럼 강행하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명 소식은 안 들리고요. JTBC가 어제 여론조사한 내용을 잠깐 보면요. 글로벌 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절하다가 49.2%, 부적절하다가 38.9%로 약 10%포인트 정도가 적절한 인선이라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뚜렷이 한 게 없어서 저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냐라는 시각적 효과도 반영이 된 것으로 한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모하고 3M을 했죠. 아, 그것 때문에 결정타가 됐어요. 이모와 3M. 네.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모교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지지층도 많이 실망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뭐 했는데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라는 정도 평가가 아니고 이건 뭐 일종의 헛발질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여론이 더 올라간 거죠.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부적절 38.9에 적절 49점이 딱 10%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진영의 정치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이. 자, 예.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40%가 굳어 있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처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50%를 갖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국회랑도 멀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지금 38.9%가 부적절했는데 이분들은 이른바 뭐 단임분들도 많겠지만 진영 논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다 반대하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감안해서 자꾸 이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진정한 협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당연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같이 감안해서 고려되는 카드로 아직까지 임명 안 한 건 임명 안 시킬 생각이 많을 건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윤씨인 윤희석 대변인에게. 네, 뭐 하여튼 말이 안 나오네. 몇 촌입니까 거기는? 예, 아니, 뭐 화평 하여튼 윤씨죠? 대부분 예, 맞습니다. 화평 윤씨. 예, 뭐 성은 같고요. 네, 본관은 같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임명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청문회도 훨씬 먼저 했는데 그 뒤에 하신 분들도 다 임명했잖아요. 예. 이제 3분 남았잖아요. 한동훈, 김현숙, 이분. 예. 근데 안 하고 있다? 그 뭐겠습니까? 결정을 뭔가와 연결시키겠다, 연계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 거취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대통령님이 쓰실 카드인데 내가 먼저 자진해서 내 카드를 써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 소주 한 잔 말씀하신 게 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수순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 오기 전에 그 대통령실의 수석 중에 한 사람이 기자 언론에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도 정호영은 좀 안 될 것 예. 같다라고 말을 흘려놓고 이게 기사로 나오면서 협치 이야기하고 시정연설을 하고 거기에서 정호영이 날아가는 게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된 상태에서 회동을 제안했으면 민주당도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 하여튼 됐고 내 사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한덕수 임명해 주시면 협치 시작입니다라는 이 지금 이 대통령실의 태도, 대통령의 예. 태도 때문에 민주당도 움직일 폭이 전혀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 문제를 가지고 뭐 누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카드로 쓰고 이러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건 피차간의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죠. 예. 정호영 임명하기만 해봐라. 임명하면 우리는 이 총리인 좀 부결시킨다. 그거는 이제 인사 원칙에서 굉장히 어긋난 거고 그 사람이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존심도 좀 없는 것 같고 이쯤 되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공공연히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그런 얘기를 묻는다고 잘 안 할 텐데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라면 안 썼을 거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네, 저 적임자- 같으면 정호영 선택하지 않았을 것.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전문성이 있나? 이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물러나는 게 사실은 이제 본인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죠. 예. 근데 저렇게까지 본인 지금 명예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로서 누구에게는 존경받은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런 존경마저 다 잃었는데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1년에 담당하는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97조 원이거든요. 전체 예산 6분의 1 정도 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울뚝불뚝 화가 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 정호영 씨가 시키자. 그래서 97조 예산을 저 정호영 장관이 어떻게 사용한지를 국민들이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고른 안목이 그대로 드러날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 임명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실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자질이 의심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른바 경북대 이제 병원장 자녀들 예. 대입 그 의대 편입학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경북대 병원장 하던 시절에 그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없는데 등급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일단 능력 보고 뽑았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그만두라고 계속 해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이 아프다. 알겠습니다. 장서초 교수님한테 계속 그런 걸 따져 묻는 거는 네. 잔인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더 이상 묻지 않도록 입이 너무 하겠습니다. 아파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연계된 것 아니냐? JTBC가 역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자 그러니까 뭐 공직 사퇴 이후에 전관 예우에 의해서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로펌에 갔다 이런 의혹이죠. 의혹이 해소되지 않다가 40%가 넘고요. 야당의 발목 잡기다 38.2%입니다.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계속 그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딱 보시는 결과가 아까 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결과랑 겹칩니다. 부적절 38.9, 의혹 해석되지 않아 40.8. 다만 중도층이 17.6이고 이쪽은 모르겠다가 10%로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딱 누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얘기들 반복하고 있는 상태로 예. 봐야겠죠. 그런 상태인데 협치는 됐고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예. 그림 하에서
그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는데 인준을 하니 많이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당 지지율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발목 잡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첫 출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결정적인 낙말 하자가 없다면 그래 한번 해보시라 해보고 우리가 국회에서 167석을 갖고 제대로 한번 검증도 다시 해보고 견제도 하겠다. 오로지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발목 지금 대통령 직접 본인이 정호영 후보의 손을 끌어다 자기 지금 발목에 잡혀놓은 상태 아닙니까? 아니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그만두겠죠. 뭐 자꾸 그게. 저는 그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저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요. 이렇게 두 바퀴 돌아서 다시 공직으로 와가지고 그 사이에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국회 나와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근데 저런 사람이 또 총리로 임명되면 전관들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자기가 퇴직 이후에 갈 자리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이래도 내가 큰 문제 없구나라는 그럼 이거는 우리 신호를 준다는 공직윤리에 말씀이죠? 심각한 문제를 전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뭐 과징금 100억 맞는데 김현장이 수임하면 10억으로 떨어져요. 그게 김현장이 물론 실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김현장이 그 풍부한 전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직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공직 퇴임 이후에 자기가 이 갈 자리를 내다보면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아예 면죄부를 주는 거고 이거는 이 공직과 사익 간의 심리적 장벽 같은 것마저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진짜 인준 부결할 거면 눈치 보지 말고 발목을 잡아야 된다. 빨리 부결시켜야 말고. 된다는 네, 말씀이죠. 좌고우변하지 말고 발목을 잡아야 된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좌고우변 한다고 지방선거 상황이 달라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에 의해서 지방선거 결과가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부적절한 그 기준이 있고 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이렇게 지금 아직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뭘 좌고우면하냐. 혹시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특정 상황으로 혹시 예측하거나 단정하시고 하시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제 전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지금 취업 심사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 소위 말하는 통과율이 96%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습니다. 이 기재부 라인 쪽이 거진 다 통과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김현장에 지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70명이 넘게 고문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회전문 인사를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치에 맞죠. 그런 지적이 뼈아프게 들리고 특히 박 의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회전문 한 번 돌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한 번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지적을 제대로 못했었고 15년 돌아서 한 번 더 돌아서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총리가 그런 처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되었던 측면을 봐야 합니다. 한 개인이 그런 어떤 관습에 대해서 홀로 저항하거나 아 나는 회전문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럼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의 총리를 맡을 사람이 누구냐 해서 선정이 된 거지. 선정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전문 인사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은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당선인에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김동연 그 후보, 제가 뭐 김동연 후보를 칭찬하거나 옹호할 이유는 없지만 본인도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를 그만둘 무렵에 예. 한 뭐 30배 주겠다 지금 받는 거에 30배요. 예, 본인이 나와서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의 다른 전망이 있고 다른 포부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거죠. 공직에서 쌓은 어떤 네트워크나 공직에서 쌓은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사익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중에도 이 퇴임 이후에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가지 않고 이를테면 학교에 가서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다거나 그런 전례들이 꽤 있어요. 나름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직 윤리와 공직 철학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당장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심을 했던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로펌에도 안 가시고 개업도 안 하고 지금 고려대인가 어디가 석좌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 공직 윤리에 대해서 단지 퇴임 이후에 직업 활동의 자유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걸 고려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예. 저는 이 기준을 세울 만한 그런 그 대상이다.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이요. 예, 5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예, 품위 유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그런 점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자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는데 그 사진이 잠깐 준비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5월 17일 네,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인준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내각 인사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또 대통령실 수석들 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하루 앞서 참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잠깐 내용을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에 성희롱성 발언 또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됐었죠. 총무비서관이 출석됐는데 지금 오늘 앞서도 저희가 들었지만 윤재순 비서관 사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했더니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들어가셨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을 않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재순 비서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이나 하나의 네. 예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나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윤재순 비서관 본인도 뭐 무슨 사과의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리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그런 비위와 직무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야 하느냐 이 정도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어떤 관점에서는 본인과 일을 했었던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뭐 탁현민 비서관 예를 들지는 않더라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표명을 해야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안 그러면 대통령께 계속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탁현민 비서관 그 책에서 그 표현 논란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이 5년 동안 사과도 중간에 했죠. 갈궜어요. 사퇴하라고. 그러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게다가 이분은 그 시집에 시로만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그 행동을 해가지고 2차례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다 아실 텐데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게 상황을 가볍게 본 게 아닌가. 물론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그 검찰 수사관이었을 수 있고 또 맡은 바 직무를 아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복일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게 그 청문회를 거치거나 뭐 이런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거든요. 근데 그 검증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었는지도 의문이고 논란이 이렇게 제기된 마당에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 모습이 잠깐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국회 운영위 실시간 영상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질문에 윤재순 국가인권위원장이 대답을 하고 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질문 등이 있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추경에 대통령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을 비롯해서 논란의 총무비서관이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 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답을 하는 모습, 또 강민정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등을 지켜봤습니다. 예, 저
오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저쪽으로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제가 자리 비워드릴까요? 야당 패널이 참 하기가 쉽구나. 아니, 저희가 생각이 패널이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 제작진이 협의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다들 내부 쓴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로 네. 다 모셨습니다. 지금 뭐 두 분뿐만이 아니라 아니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분이 어떻게 공직을 담당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합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거를 이 분을 계속 인사를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사인을 공직사회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이 청와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 직원은 그러면 이제 술 먹으러 가서 옆에 여비서를 성희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성적 의식에 대해서 시집에 예. 이런 참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 그러한 얘기들을 시집에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낮술도 허용을 하셨는데 문제가 더 커지겠네요. 지금 낯설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단 사실 무근이다. 네, 매일경제 오늘 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사를 냈죠. 사실 맞다고. 사실 그러니까 맞다고. 이제 이게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청와대에서 어떤 성평등 교육 같은 것도 주관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총무비서관이 본인의 얘기를 그 103명대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 이러지 대목이 않았으면 희화화되는 좋겠어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그렇죠. 이게 이제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도 청와대- 합니다. 회사에서 청와대도 다 하죠. 예외가 아니고 예. 모든 이제 직장에서 다 하는데 그걸 주관하는 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에요. 총무과에서 그 대상 그럼 그 그렇죠.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비서관이 이랬다.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뭐 검사라든지 검찰총장은 아유 잘했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지금 이제 뭐 나온 문재인 거는- 정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7급이었던 7급으로 출발했던 이정도 비서관이 들어와서 5년 동안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들어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5년 동안 업무를 마치고 지금 다시 기재부로 복귀했습니다. 이 특활비를 담당하고 있고 청와대 내 인사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안살림을 다 챙기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거리를 두는데 성공해서 전 청와대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 청와대는 탁현민 비서관하고 비교를 해야죠. 총무비서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세상에. 경우는 그냥 책에 나온 얘기고 이분은 지금 뭐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행동도 많이 해.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행동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빨리 윤재순 그만해요. 박평윤 씨 말을 듣도록 하죠. 예, 윤재순 한테 비서관 정치네. 관련 논란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옳은 결정을 하십니다. 선거 과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옳은 길로 가세요. 그런 판단을 하십니다. 아직은 뭐 이 사람 내가 계속 쓰겠다. 뭐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그 과거에 오래된 일이고 경미한 사건이어서 공식 징계가 아닌 경고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인식으로 지금 게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말 기가 막힌 해명은 그 성희롱으로 가득 차 있는 시를 보면서 그 세태를 그 규탄한다, 뭐 풍자하는 의미로 라는 해명. 그만 이제 그만 항복 네, 푸샷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항복 다시 한번 해주시면. 항복 그만 예, 항복. 장선철 교수님 항복하면서 요 얘기는 그만두고. 이긴 건가요 우리가? 예, 이겼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네, 1대0.